자, 보자.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예제 1번은 다 풀렸나요? 오케이, 좋아요. 유제 2번이 잘 안 풀렸다고 했어요. 유제 1번도? 오케이. 보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의 진리집합을 각각 이거라고 했을 때 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얘들아, 진리집합이 뭐예요? 진리집합? 진짜인가? 진짜인 거? 진리집합이 뭐니? 얘는 뭐랑 연관된 개념입니다. 얘는 조건이랑 연관된 개념입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정의가? 조건. x값에 따라 x값에 여기 값에 따라 변하는 거 있다. 그건 함수고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문장이나 식을 가지고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 조건이라고 불렀어요. 얘를 위한 조건이라고 불렀었거든. 근데 그 중에서 분명히 x값에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고 했었잖아, 그지? 그 중에서 참이 되게 하는 그 x값들 있지. 참이 되게 하는 그 x값들을 죄다 모아놓은 집합을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다? 진리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이게 진리 집합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봐봐, 우리가 집합을 배울 때 있잖아. 집합을 배울 때 집합의 표현 방법 몇 가지 있다고 배웠어? 세 가지 있다고 배웠어.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밴드 그래. 그 중에서 조건제시법의 그 조건이랑 여기는 이 조건이랑 완벽하게 동일한 말입니다.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x 바 해가지고 x의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건이야. 이게 조건이야. 오케이? 그리고 그걸 만족하게 이게 참이 되게 하는 그 x 값들을 원소로 갖는다는 의미에서 얘가 사실은 이 조건의 뭐예요? 이 조건의 진리집합입니다.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사실은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만들었던 그 형태의 집합입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뭐가 있었어? 방정식이 있었어. 여기 얘도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죠. 그죠? 참 얘가 1집합은 성립하지만 0집합은 성립하지 않잖아. 그래서 성립하게 하는 그 x값들을 우리가 해라고 부르긴 했는데 그 해라고 불렀던 애들이 1과 2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을 내가 이렇게 집합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기는 얘가 이 조건의 뭐다? 진리집합이다. 방정식도 하나의 조건이고요. 오케이? 여기는 얘의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얘를 내가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하면 그냥 x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해주면 여기는 얘의 진리집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진리집합입니다. 그래서 그럼 봐봐. 지금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진리집합을 각각 p랑 q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x값들이랑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x값들의 집합을 각각 p랑 q라고 한 거야 지금 현재.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가 되도록 얘가 무슨 말이야? 얘가 뭐야? 얘가 p 차집합 q잖아, 그지? 벤 다이어그램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p고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q였어요. 여기는 이쪽에 뭐가 들어가 있구나, 4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구나 라고 요걸 만족하게 하는 자연수 k의 값이 궁금합니다. 이런 뜻이거든 지금 현재. 됐어? 그러면 여기는 얘를 내가 집합으로 나타낼 건데 집합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지? 이렇게 실수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은 좀 편하게 뭘로? 수직선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수직선으로 나타내봤더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 이쪽에 k 마이너스 1이 있었대. 뭔지 모르겠어. 여기는 얘도 지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 얘는 뭐가 될까요? 식을 쓸 데가 없네. 일단 2x-2가 마이너스 k에서 k 사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다 더하기 2, 여기다 더하기 2, 더하기 2를 해서 이렇게 써주고 나누기 2, 나누기 2를 해서 이렇게 써줄게요. 그럼 x의 범위가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그리고 나는 여기는 요쪽을 찾고 싶은 거거든요. 현재.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쪽에 지금 4가 들어가 있어요. 4가 여기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4가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 k-1이라는 건 이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얘가 요렇게 되면서 p 안에는 일단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4라는 거 자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얘가 k-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여기는 얘가 뭘 기준으로 지금 뭐 1 정도 기준. 요렇게 여기는 이쪽이 지금 2분의 2-k일 거고 여기는 이쪽이 2분의 뭐가 돼? 2분의 2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쪽이 q 이렇게 자리가 잡혀야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지금 현재 벤 다이어그램상에서 요 부분을 의미할 게 분명할 거고요. 그죠? 그 범위 안에 지금 4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쪽에만 좀 집중을 해보자. 요거랑 요거랑 요거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얘는 4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2분의 2 더하기 k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k-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봐봐. 여기 등호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등호 없었어. 그러니까 얘보다는 커야 돼. 무조건 커야 돼. 4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는 거야. 4가 되면 안 됩니다. 다음 여기는 이쪽에 등호가 있어 없어? 여기도 여전히 등호가 없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이번에는 4가 돼도 되긴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등호는 이쪽에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됐죠? 그래서 요것만 부등식 풀어주면 될 것 같아. 요거 정리해보면 뭐다? 요거 넘어가니까 8이고요. 요거 넘어가니까 k. k가 지금 뭐보다?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요거 풀어줬더니 얘는 뭐가 됐어요? 이렇게 플러스 5 이렇게 됐네요. 그죠? k는 5에서 6 사이에 있는 값입니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값은 뭐밖에 없군요? 6 하나밖에 없군요.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됐나요? 됐어? 개념 자체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퍼즐 맞추기 하듯이 그냥 하나씩 찾아가면 되는 거야. 알았죠? 다음 유제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유제 2번은 뭘 원하고 있나요? 우리한테. 다음 조건에 대해서 다시 참인명제. 자 봐봐. 명제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수학에서는 3가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내가 물어보면 대부분 3가지일 거야. 그렇죠? 근데 그 3가지가 정확하게 뭔지는 알아야 되겠지. 명제는 그냥 생명제가 있어요. 생명제. 오케이? 생명제라는 말은 그냥 내가 그냥 부르기 편하려고 부르는 말이니까 어디 가서 생명제라고 하면은 내가 부끄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제라는 말은 자제해 주세요. 생명제가 뭐냐면 이런 거야. 이거는 분필이다. 노란색 분필이다. 참이니 거짓이니? 참이죠? 그냥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해가지고 윤태영은 못생겼다. 거짓. 참. 거짓. 참인 명제죠? 거짓. 누가 봐도 못생겼잖아. 그치? 딱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문장이나 식을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다? 명제라고 부릅니다. 그런 명제를 뭐라고 부르는가? 생명제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진호 화난 거 아니죠? 너무 좋아요. 야, 나 괜찮아. 다음 두 번째. 명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P이면 Q이다권의 명제가 있어요. P는 두 개의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명제. 제일 대표적인 게 X가 4의 배수이면 X가 2의 배수이다. 뭐 이런 거 있지. 오케이? 그러니까 P이면 Q이다.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면 그게 하나의 명제가 됩니다. 오케이?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과 모든을 포함해서 플러스해서 어떤 조건 하나 추가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명제도 있습니다. 오케이? 명제는 총 이렇게 3가지 명제가 있는데요. 생명제는 너무나 쉬워요. 누가 봐도 못생겼어. 누가 봐도 참이야. 그지? 이렇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명제야. 그래서 여기는 얘 같은 경우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그죠?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얘는 엄청 중요해요. 이게 진짜 엄청나게 중요해요. 오케이? P이면 Q이다권의 명제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또 이게 오래 걸리겠네. X는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 맞았다. 4의 배수이면 제일 유명한 예가 이거지. X는 2의 배수이다. X는 4의 배수라고 한다면 걔는 무조건 2의 배수일 거예요 라고 하면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참이죠. 맞아요? 또 하나의 명제, 생명제 하나 추가시켜야겠다. 윤태형은 수학을 개 못해요. 거짓. 상상을 좋아하세요. 다시 4의 배수라면 누가 봐도 2의 배수잖아. 맞아요? 임태형이 볼 때는 2의 배수가 아닌가 봐요. 전 다르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명제의 참 거짓을 이거 명제거든. 참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이 기준이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P면 Q이다권의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어. 예시. 그 기준이 뭐였을까요? 뒤에 거. 앞에 거. 예, 그러니까 지금 봐봐. 개념이 지금 하나 뭐야 이게? 너 왜 하나도 한 명도 모르는 거야? 왜? 중요하지 않아요. 뭐라고? 조건. 이게 하나의 뭐라고? 조건이라고. 이게 하나의 뭐라고?
조건이랑 따라다니는 누가 있어? 결론. 진리집합이라는 게 있지. 맞아요? 조건이 항상 따라다니는 진리집합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건이면 조건이다로 이어져 있는 이런 명제는요, 이 조건의 진리집합과 이 조건의 진리집합, 두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참거짓을 판단합니다. 다시 판단 기준이 뭐라고?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판단해요. 진짜 투자했고.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 진리집합을 내가 P라고 하고 여기는 이 진리집합을 뭐라고 Q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이렇게 포함이 돼야만 얘는 무조건 참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포함이 되지 않는 건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해요. 기억나죠? 새록새록 기억나죠?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니? 얘들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판단했었어. 그러니까 봐봐. 다음 명제 중에 참인 명제가 궁금했잖아. 지금 현재 참인 명제가 궁금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 명제의 참고짓을 판단하려면 나는 얘의 진리집합과 얘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는 거야. 이게 궁금했다면 얘의 진리집합과 얘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는 거야. 얘가 궁금했다면 얘의 진리집합과 여기는 얘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쟤네들의 포함 관계를 살펴보면서 저기는 저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 주세요. 그냥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P이면 Q이다 꼴로 주어져 있는 명제, 두 개의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그런 명제는 걔의 참거짓을 뭘로 판단한다고?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판단한다. 1을 왜 틀렸는지 1번이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볼게요.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거. 이건 지워야겠다. 자, 이건 지울게요. 자, 1번부터 차근차근 보자, 얘들아. 이게 지금 얘들아, 부등식이 있어. 부등식이 있어. 부등식을 내가 보기 편한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잖아. 표현하는 방법. 얘가 만약에 문자 하나짜리, 그러니까 문자 몇 개? 하나. 였다면 그 x에 대한 얘는 수직선으로 바라보는 거야. x라는 수직선으로 부등식을 바라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됐니? 근데 문자가 몇 개라면 두 개. x랑 y 두 개가 있었다면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로 좌표 평면으로 바라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봐봐.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 문자 하나야. x에 대한 부등식이란 말이야. x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수직선으로 바라봤었잖아. 그지? 얘 문자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x랑 y 몇 개?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1번을 표현할 때는 좌표 평면상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오케이? 제일 표현하는 방법은 뭐겠어? 일단은 등호, 부등호를 다 뭘로 바꿔주세요? 등호로 바꿔주세요. 얘의 그래프를 그린다.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y가 크니 y가 작니? y가 크지? 그럼 이 함수 값보다 y가 큰 값을 가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위쪽 영역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되니? 여기 이 영역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초록색으로 그려놓은 이 영역이 지금 P라고 하는 진리집합의 영역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봤더니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쟤는 뭐야? x-1이잖아 지금. 그치? y는 x-1. 여기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니? 됐어? 그리고 y가 크대 작대? y가 작대요. 그죠? y가 작대. 그죠? 그러면 y가 함수보다 y가 작으니까 이 위쪽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 얘는 이쪽 아래 영역이 됩니다. 요 영역이 뭐가 되는 거야? Q가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래. 얘는 뭐로 할까? 초록색으로 할까? 여기 얘가 1일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요렇게 그려지고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과 작과 같다니까 이 안쪽 영역이 되겠지? 이 안쪽 영역이 내가 원하는 R이라는 영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길? 얘 진리집합이 얘 진리집합을 완전히 포함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를 난 바라는 마음에서 보면 되겠다, 그지? 그럼 딱 봐도 모르겠어. 이게 얘랑 얘는 겹쳐 있고 얘랑 얘는 겹쳐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P랑 R이랑은 포함 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Q랑 R이랑도 이게 성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얘랑 얘는 얘 여집합을 생각하면 P를 완전히 포함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Q의 여집합이 P를 완전히 포함합니다. 이게 3번이 맞는 명제입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등식의 영역까지 같이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다음 넘어가서 그거. 이게 이제 모든이랑 어떤을 포함한 명제예요. 마지막 명제. 아 오케이? 모든 여기 이렇게 세 개의 명제가 있다고 했어. 생명제가 있고 피명제, 그다음 모든 어떤을 포함한 그런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보자. 얘는 그냥 이런 거야.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모든 얘에 대해서 얘이다. 얘 부정이 궁금하대. 그 여기서는 부정이라는 것만 잘 생각하면 되는데 모든의 부정은 뭐니? 어떤의 부정은 뭐예요? 모든입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를 부정하면 뭐가 될까요? 어떤 x에 대하여 뭐가 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p는 0이 아니다. 됐나요? 얘 부정은 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부정이 이게 뭐가 되게 하냐? 참이 되게 하고 싶었어, 그지? 참이 되게 하고 싶어. 이게 참이 되게 하고 싶었어. 그럼 0이 되는 것만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 0이 되는 거는 뭐예요? 0이 되는 거는 1과 2죠. 1과 2만 빼버리면 뭐가 있겠어? 3이랑 4랑 5랑 6 이렇게 있을 거야.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됐으면, 여기까지 해석이 됐으면 4개라고 이제 대답을 한다, 사람들이. 그지? 잘 읽어봐. 집합의 개수랑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오케이? 얘는 지금 집합의 개수가 궁금한 거야.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는 얘만 될 수 있겠어? 당연히 그냥 3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니?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이지. 얘의 결국은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문제구나. 이렇게 해석해주는 거야. 아닌데 이게 그럼 2의 4 아니에요? 2의 4 빼기 이해서. 지금 공집합 빼달라니? 근데 60개 공집합 뭐라고? 60개 하는 게 60개래? 왜? 전체에서 안 되는 거 빼서 그러네.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안 안 되는 되는 것만 집합의 빼고 개수를 그 2의 1을 빼면 돼요. 진짜? 잠깐만. 집합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집합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제가 의 부정이야. 집합 x의 어떤 원소에 대하여 제가 어떤이니까 그 다 될 필요가 없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있어서 보고 그러네. 어떤이니까 그치? 이게 모든 원소가 아니라 어떤 원소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원소니까 그냥 이런 것 중에 하나만이라도 뭐 하고 있으면 돼?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것 중에 하나만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이랑 2가 들어가도 돼. 오케이? 1이랑 2가 들어가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만이라도 여기는 얘네들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들어가거나 말거나 상관이 아예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겠네. 얘는 어떤 x에 대하여 0이 아니다 라고 지금 주고 있었던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나요? 어떤 나오면 다 전체에서 그렇게 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되게 싫어하는 물음 중에 하나예요. 어떤이 나오면이라는 조건, 그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을 읽어봐. 상황을 읽어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황이면 이렇게 하랬어.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그런 식의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느끼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정확하게 딱 들어야 돼. 왜냐면 봐봐. 어떤 x에 대해서 얘들아, 어떤 x에 대해서만 얘가 성립하면 되는 거거든. 여기에 만약에 1이랑 2랑 3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거 0이지. 성립하지 않죠. 근데 2 집어넣으면 0이지. 성립하지 않죠. 근데 3 집어넣으면 0 아니지. 성립하죠. 그러니까 어떤 거, 요거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뭘 해주면 되겠니?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게 6제곱개였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없는, 얘네들이 단 하나도 없는, 그지? 얘네들이 단 하나도 없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한 거를 빼버리면 되겠구나. 맞아요? 여기서 이제 2에 몇 개? 제곱개를 빼버리면 됩니다. 그럼 잘 봐봐. 그러고 나서 한번 꼭 생각해봐. 지금 여기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는 얘에서 공집합을 셌니 안 셌니? 셌죠. 분명히 셌지. 근데 여기서 공집합 셌어 안 셌어? 셌어. 그치? 여기는 얘 셌어. 공집합 센 거에서 공집합 센 거 뺀 거니까 공집합은 사라지겠죠. 맞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답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요런 포인트를 또 놓치지 않고 차근차근히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됐죠? 다음. 하고
싸워보자. 세 조건, 밑에 거. 명제,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양의 실수. 얘들아 이거 한번 부정해볼래? 이거 한번 부정해볼래? 어떤 양의 양이 아닌 실수 양의 실수. 어떤 양의 실수일까 아니면 어떤 양이 아닌 실수일까? 양의 실수 어떤 양의 실수겠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그지? 어떤 양의 실수.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주는 거는 사실 전제의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 어차피 봐봐. 조건은 뭘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진리 집합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집합은 항상 뭐가 있어? 전체 집합이 있어. 전체 집합이 무슨 역할을 해요? 예시 맥시멈 역할을 해요. 맥시멈. 난 요 안에서만 생각할 거야. 그지? 요 안에서만 생각할 거야. 그걸 가지고 대전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양의 실수에서 난 지금 보고 싶었잖아. 그지? 양의 실수. 갑자기 이거 음의 실수로 전제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에서 그냥 어떤으로만 바꿔주면 돼. 어떤 양의 실수 집합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을 해주면. 됐나요? 보자. 일단 봐봐.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여기는 얘가 0보다 크다. 얘가 참이 대답하는 자연수 k의 개수. k의 개수는 몇 개가 되나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여기는 얘는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는 얘가 성립하고 싶었어요. 여기는 이 문제는 정확하게 어떤 문제냐면 그냥 2차 부등식에서 수학 1에서 배웠던 2차 부등식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냥 그거를 이 표현을 빌려서 그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케이? 봐봐.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에 대한 관계를 좀 생각해 본다면 저기 저 x의 제곱 더하기 2k 2x죠. 2x 마이너스 k 플러스 8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0보다 크고 싶으려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럼 난 여기 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거야. 근데 얘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당연히 뭐겠어? 대칭축이고, 그죠? 대칭축은 어디 있어요? x는 마이너스 1에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지금 양의 실수 쪽에서만 바라보고 싶었으니까 y축 하나만 그려주고요. x축을 대충 이렇게 그려놓을게. 이렇게. 됐어? 그럼 얘 2차 함수 그래프는 뭐 이렇게 그려지든지 이렇게 그려지든지 이렇게 그려지든지 이렇게 그려지든지 상관없단 말이야 지금 현재. 근데 모든 실수 x,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0보다 뭐 하고 싶었어? 크고 싶었어.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되니 안 되니? 돼요. 이쪽 다 양수입니다. 그죠? 얘가 판별식으로 접근해서 얘가 0이었을 때도 다 되는 거 맞죠? 심지어 얘가 음수 쪽으로 내려가도 이만큼은 다 되는 거 맞아요. 나는 왜 어디서만 보고 싶으니까? 이쪽에서만 보고 싶으니까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나의 판단 기준은 뭘로 가는 거야? y 절편으로 가는 거야. y 절편이라는 애가 0보다 컸으면 여기부터는 대칭축의 오른쪽부터는 전부 다 증가하는 함수일 게 분명하니까 여기서부터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거든. 맞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어디까지 내려가면 안 돼?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가 맥시멈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여기입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 가능하죠. 얘가 0이 되는 순간까지는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다 뭐 집어넣은 게 0 집어넣은 마이너스 k 플러스 8이라는 게 0보다 크거나 같고 싶군요로 접근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였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됩니다. 넘어가. 지금 유경이 안 됐는데. 됐어? 그니까. 다음 볼게요. 자,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뭐니 얘들아? 포용 관계 맞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뭐니? 포용 관계 피난다 그 얘기하다는 거지. 난 그렇게 하는데. 포항 관계는 진리집합의 포항 관계지. 조건을 말하고 있잖아. 뭘까? 필요 조건이 뭐고? 충분 조건이 뭐고? 그러니까 봐봐. 이 문장이 너희들한테 주고 있는 식이 하나 있어요. 정보가 하나 있어. 어떤 정보를 주고 있을까? 이걸 딱 바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되게 슬픈 일이에요. 제가 얘가 주고 있죠. 이걸 알면 사실 이 문제가 너무나 쉬운 문제거든. 잘 봐봐. P이면 Q이다가 뭐일 때, P이면 Q이다가 뭐일 때,
뭐일 때? 치읓으로 시작해요. 참일 때. 이게 P면 Q에다가 뭐일 때? 참일 때.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맞아요? 다시 뭐라고 했어 내가? P면 Q이다 꼴의 명제에서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뭐일 때? 참일 때. 참일 때라는 말 잘 들어. 다시 P면 Q이다가 뭐일 때? 참일 때. 참일 때. 참일 때. 참일 때.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다?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됐어? 그럼 다시 봐봐. 이 문장이 나한테 주고 있었던 건 뭐냐면 거꾸로 한번 해석해봐. 얘가 지금 P가 not Q이기 위한 뭐랬어? 필요 조건이랬지. 그러면은 얘는 전제가 뭐여야 돼? P가 이렇게 받았어. not Q에 대해서. 이게 참이다라는 이 식이 얘가 주고 싶어 했던 그 정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정보를 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얘를 보고 여기는 요 말을 보고 이 정보를 내가 얻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헷갈리지? 그치? 헷갈리지 말라고 선생님 무슨 설명했었어 그때? 이건 화살 맞았어. 그치? P 나와요. 필요 조건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기억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충분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냥 필요하니까 받는 겁니다. 이런 설명도 했었고요. 얘가 필요 조건이니까 그냥 마지네야, 마지네.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요 식을 써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 식까지 써냈다면 결국 뭐가 성립한다는 여기 있는 얘의 진리 집합과 여기 있는 얘의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성립한다는 이것까지 내가 정보를 확장시킬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지 이제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여기 P라고 하는 건 요거였거든,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Q라고 하는 건 뭐였어? 요거였어요, 요거. 그지? 근데 봐봐. 지금 Q에 여집합을 할 거면 여기는 얘 낫을 붙일 거잖아. 낫을 하면 얘는 바깥쪽이 돼버려. 범위가 바깥쪽이 돼버리지. 우리는 봐봐. 2차 부등식에서 얘가 바깥쪽이 됐을 때가 편하니 안쪽이 됐을 때가 편하니? 안쪽이 됐을 때가 편하지.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얘도 지금 얘가 0이 아닌 게 편하니 0인 게 편하니? 0인 게 편하지. 맞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지금 바깥쪽으로 가려고 하고 얘는 0이 아닌 쪽으로 가려고 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내가 얘네들 다 뒤집어 버려도 괜찮지 않을까? 여기는 얘의 뭐라 해야 돼? 여집합. 여기 얘 여집합이 바뀌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P의 여집합이 뭐에 포함되도록 Q에 완전히 포함되도록 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A랑 B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A 빼기 B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그런 얘기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알겠나요? 오케이. 해서 얘는 뭐야? X는 A 또는 X는 B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A랑 B만 그냥 원소로 있는 집합이었어. 됐나요? 그다음 여기 얘를 보겠어요. 저거 그대로 가는 거니까 X가 뭐가 되는 거야? 1에서 5 사이에 있는 그런 X값이 된다. 그러면 여기 얘가 이렇게 돼요. 여기는 얘가 지금 1이었고 여기는 얘가 지금 5였어. 여기가 지금 이만큼이 뭐였다? P였다. Q였다. 그럼 P의 여집합인 A랑 B가 요 안에 포함돼야 되니까 A랑 B는 여기랑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돼. 됐어? 그럼 최대값은 얼마겠어? 당연히 5랑 1일 때 두 개 빼면 4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해석해 줄 수 있으면 진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 안 되니까 이 문제가 되게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오케이? 기본에 충실합시다. 우리. 알았죠? 다 까먹어서 그렇지 한지 얼마나 오래된 얘기지? 거의 한 학기가 흘러갔어요. 맞아요? 6개월 전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있어요. 근데 그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 다 기억해내지 않으면 너희들 수능 볼 수가 없습니다. 알았죠? 지금이라도 하나씩 다시 한번 보는 거니까 하나씩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설명을 선생님 자이스토리 하면서 충분히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억은 안 나지만 오래돼서 다 하지 않았을까? 강의 찾아보면 되겠죠? 근데 강의를 다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알았죠? 기억 안 나는 거 좀 나한테 물어봐요. 그럼 5번, 6번 어때? 괜찮았어? 6번? 몇 번까지니? 여기까지 있네. 자, 6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이거 한단한테 거의 1시간 걸리네요. 결국은. 그치? 1시간까지 안 걸리네. 어제랑 다르게. 그러게. 지금 개념 설명을 곁들이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한 문제 푸는데 좀 오래 걸리네. 개념 설명하지 마라. 개념 설명 하지 말아볼까?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한번 봐봐.
멋있어 보이지.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요긴이 얘가 뭐 하고 싶었어? 항상 성립하고 싶었어. 그렇게 되는 양수 k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발견했네요. 여기 쟤는 지금 루트가 막 들어가 있어. 좀 귀찮잖아, 그지? 저 어떻게 해줄까? 제곱해볼까? 2분의. 근데 이건 양수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제곱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x 더하기 k. 여기 얘는 뭐가 돼? 4분의 뭐가 된다? x 플러스 4 플러스 2 루트 x. 뭐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요거를 이쪽으로 넘겨서 여기 2 이렇게 해주고 2를 저쪽에서 이렇게 하자. 그다음에 요 x 하나 넘어가서 요거 2 없애주고요. 그럼 얘는 뭐가 돼? x 마이너스 2 루트 x 플러스 2k 마이너스 4. 얘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고 이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근데 모든 양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고 싶었대. 모든 양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고 싶었대.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얘는 실근의 부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트 x라고 하는 애를 내가 치환해가지고 큰 x라고 바라본다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k 마이너스 4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어요. x의 범위는 뭐가 되고 싶어요?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0보다 크고 싶어요. 양의 x였으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거지. 아까 부등식 풀었던 거 똑같지 않니? 맞아? 여기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얘 대칭축이 얼마인가요? 1인 거야. 대칭축 1, x는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니까 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는 0보다 크다 쪽이었으니까 이 범위에서 최소값은 얘니까 얘를 신경 써주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다 이제 1을 집어넣습니다. 1을 집어넣어요. 그럼 뭐가 돼요? 2k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네, 0보다 크다. k의 범위는 2분의 5보다 크다. 답이 없네. 왜지?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아닌데 뭐 잘못했니 계산에? 1이요? 답 그냥 3번 아니에요? 얘가 지금 양수라고만 했지 그 정수라고는 안 했으니까 최소값은요? 최소값이 2분의 5가 나와야죠. 이 상태로라면 그죠? 정수가 아니니까 어디다 읽는 게 뭐라고요? 여기다가 1는 게 0이 돼야죠. 여기다가 1는 게 0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저때 1내면은 2k-5 맞는데요. 뭘 잘못했니? 아 이거 잘못했구나. 여기 4네. 여기 4네요. 여기는 얘가 4입니다. 여기는 얘가 4입니다. 그래서 얘 대칭축은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2를 집어넣어야겠네요.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2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8 플러스 2k 마이너스 4 이 정도가 크나? k 값은 4 이런 식으로 돼서 이거 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요거는 뭐 따로 개념 설명할 게 별로 없었어. 그냥 이렇게 성립한다라는 거 가지고 그냥 풀면 됩니다. 절대 부등식은 이거랑 관련 없어요? 지금 거랑 절대 부등식은 관련.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사실 절대 부등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근데 얘는 뭐 그렇게 큰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입니다. 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우리 함수 쪽으로 들어갑시다.